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버워치의 끝판왕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 흑홈인데요. 이 흑홈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워치 원탑으로서 정말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데이트부터 지금 이 흑홈까지 약 5년 정도 서브마리너만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브마리너에 대한 리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박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박스는 왕관 모양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기게 되면 스티로폼 같은 걸 초록색 박스가 감싸져 있고, 여기 보시면 금장 왕관을 볼 수 있습니다. 롤렉스의 상징적인 색깔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게 되면 이제 시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젤 캡이 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14년도에 썸마 논데이트를 구매했을 때 이 베젤 캡 자체는 투명한 형태였고, 이건 17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베젤 캡 형태가 조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나 개런티 카드도 시점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 위쪽을 열게 되면 많이들 아시는 개런티 카드하고 두 개의 책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로 박스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마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약 13mm 정도이고, 무브먼트는 칼리버 3135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가 18K 골드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이고, 여기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계의 얼굴인 다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검정색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요. 핸즈의 경우 정식 명칭은 메르세데즈 핸즈, 일명 벤츠 핸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광 도료가 발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광의 경우 지금 버전은 청색, 구버전은 초록색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버전의 야광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대충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2시계에는 역삼각형, 9시, 6시에는 바인덱스,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붙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시에는 썸마의 아이덴티티인 사이클롭스를 볼 수 있고요. 약 2.5배 정도의 크기로 데이트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5년 이전에는 이 사이클롭스의 배율이 약간 램던성이 있어서 2배 미만의 배율의 후기도 가끔 보이긴 했는데, 요새는 2.5배 잘 지켜서 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이렇게 보시듯이 검정색이고, 아래쪽에는 4줄로 방수 300m 이런 식으로 기능이 써져 있는데, 논데이트 모델 중에는 여기 이 4줄이 아니고 2줄로 쓰여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구형 모델이긴 한데 약간 희소성이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어 중고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얼과 글라스 사이에 이 부분에는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는데 롤렉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인되어 있고, 6시에는 시리얼 넘버, 지금 이 12시 부분에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왕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6시 부분에 있는 시리얼 넘버의 경우 정품 증명 기능 이외에도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시계를 분실하셨을 때 CS 센터에 이 시리얼 넘버와 함께 분실 신고를 해주시면 제품이 AS 들어왔을 때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다음은 이 베젤 부분 보겠습니다. 12시 부분에는 야광점이 역삼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품 구별 시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가품 중에서도 S급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컬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 이 야광점이 삼각형에서 벗어나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까지는 1의 단위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10단위는 숫자, 그리고 5단위는 바인덱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베젤은 톱니 모양으로 생겨서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요. 잠수 시계이기 때문에 단방향 회전 베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요. 120 클릭으로 되어 있으며 제 썸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백플레이가 되는 약간 유격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뽑기운이라고 해야 될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12시의 삼각형이 정확하게 12시에 눈금에 오느냐입니다. 제 경우 미세하지만 지금 약간 12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뒤로 백플레이로 당겨 주었을 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쓸데없을 수 있는 잡담이었고 베젤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40분짜리 산소통을 찬다면은 지금 거의 12시에 일치하니까 이렇게 1분만 돌려주고 여기에는 이 40분까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이야 다른 다이버 전자시계 등이 심도 및 시간을 잘 알려주기에 사실 이 베젤의 기능은 장식용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950년대에는 없었기에 이 기능이 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여기 베젤의 위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윗부분 같은 경우하고 톱니 부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베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들이 더 잘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용도를 보실 텐데 용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뽑기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용도를 저는 꽉 잠근 형태인데 11시 방향을 취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시를 제일 선호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3시 방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3시 방향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유추해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일자가 되기에 그렇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용도를 돌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푼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태엽을 감아주는 겁니다. 48시간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25에서 30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풀 와인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당겨 주시게 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침이 도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000분의 1초에 바뀌는 퀵데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 정도 안에 바뀌게 되고요. 저는 한 40초 정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날짜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용도를 당겨주게 되면은 10분 초침이 다 멈춘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롤렉스의 1호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초로 자체 검수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1호차는 타 브랜드의 기계식 시계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논데이트의 경우에는 플러스 2초였고 이 흑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초 정도였는데 지금 구매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마이너스 2초 정도 되고 1호차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가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뒷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게 없고 뒷백은 솔리드 백으로 되어 있고 롤렉스의 스포츠워치 같은 경우에는 시스루 백이 없습니다. 롤렉스에서는 방수 기능을 위함이라고 롤렉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메가의 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루백 모델도 있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롤렉스의 무브먼트가 크게 아름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시스루백으로 만들게 된다면 더 예쁘게 장식을 해야 될 거고 맨파워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레이슬릿을 보실 텐데요.
이 브레이슬릿의 명칭은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고 콤비 모델의 경우 가운데는 18K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 부분의 경우 도금은 당연히 아니고 안이 꽉 찬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무광 처리로 되어 있어 이 가운데에 금이 더 블링블링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논데이트 모델을 착용한 시절에 이 줄만 좀 바꿔보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6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링크 하나가 22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얼마까지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브레이슬릿의 윗부분에서부터 아랫부분으로 오면서 넓이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손목에 감기는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롤렉스의 엔드피스 이 마감은 왜 롤렉스의 마감이 최고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브레이슬릿의 끝에 부분은 엔드피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시계 몸통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일체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시계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의 이 마감이 이 정도로 다수 생산이 되면서 이런 마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클라스프 보시겠습니다. 사실 버클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중 잠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억지로 풀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관이 새겨진 부분을 열어주게 되고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지금 약간 조금 더러운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그 맨 처음에 쌌었던 보호 필름이 아직까지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언제 떼지나 하고 한번 안 떼봤는데 아직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글라이드락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브레이슬렛의 미세 조정 장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당기게 되면은 풀려서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이거의 원 기능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차다가 이제 잠수부들을 위해서 잠수복을 입었을 때 그 위에 시계줄을 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 사실 한번 미세 조정을 하고 나면 거의 풀 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흑콤하고 청콤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청콤은 썸마 전체 모델 중에 제일 화려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정장류보다는 캐주얼에 조금 더 잘 맞고 시계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흑콤은 조금은 꾹꾹 눌러 담은 화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려하긴 하지만 캐주얼 뿐만이 아닌 정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데일리 원탑으로 차기에 정말 최고의 모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선호도는 이 흑콤보다는 청콤이 더 높고 따라서 중고가 방어도 조금이지만 청콤이 더 좋고요. 거래도 더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손목에 올려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청컴은 좀 제 손목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이상으로 흑콤 리뷰 마치겠고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